음을 우리가 음속라고도 부르고요. 비분절 음을 운속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속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운의 개념 그리고 음운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아셔야 하냐면 이 분절 음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음과 모음, 모양 때문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양이 달라서 얘네가 다르다기보다는 얘네의 다른 특징들 때문에 얘네의 모양을 다르게 설정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 모음이 다른 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과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를 길게 발음을 해볼게요. 같은 경우에 길게 발음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길게 발음 가능. 근데 악이라고 하는 거 길게 발음해볼게요. 하고 계시다고 하면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를 길게 말하고 악으로 끝내는 거예요. 악 자체만을 길게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발음되지가 않아요. 애 같은 경우에 길게 발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랑 생겼죠. 발음을 할 때는 이 몸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 손에 부딪혀서 장애를 받고 오게 되면요.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장애를 받지 않고 쭉 올라오게 되면요. 그냥 스무스하게 길게 계속 발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어딘가에 장애를 받고 나오게 되면요. 딱 멈추기 때문에 길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발음을 할 수 있고 없고 장애를 받고 안 받고가 모음의 차이라고, 모음과 자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게 되고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애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응, 여기에 이응, 얘네들이 있게 되잖아요. 요거 자음 아니에요? 여기 자음인데 어떻게 얘는 모음이고 얘는 자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요 이응 무조건 중요합니다. 얘를 우리가 제일 먼저 있는 글자라고 해서 초성이라고 해요. 처음 초자를 써서 요 얘를 중성이라고 하고 마지막 자를 중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성의 이응 같은 경우에는요. 음가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소리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응을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악이라고 쓰는 것들은요. 원래는 어떻게? 요렇게 쓰는 겁니다. 얘랑 얘 혼자 있고요. 기 요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응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응을 이렇게 안 쓰게 되면 어때요? 조금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에 이응을 넣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혼자만 있는 애들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응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응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음운의 개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음운이 아닌 거예요. 아가 있고요. 기역, 이. 음운의 개수는 3개 요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과 자음의 부수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여 얘네들은 요 이응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발음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야, 어여 이렇게 발음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얘네 발음해 볼게요. 가나다라마바사 발음하면요. 아를 붙이고 있는 거야. 모음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느느르 무슨 이렇게 발음하면요. 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얘 혼자만 발음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모음과 함께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지만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홀로 발음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장애를 받지 않고, 장애를 받고, 그리고 홀로 발음할 수 있고, 홀로 발음할 수 없고,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라고 하는 애랑 야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야. 지금 입을 잘 보시면요. 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서 발음이 돼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들이 고정됩니다. 근데 야 같은 경우에는 야. 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야를요, 발음, 이거 고정하고서 하면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 이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모음은 왜 이렇게 발음이 될까? 왜 변화해야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랑 단모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모음, 단모음. 이 반모음은 갑자기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반만 모음이에요. 반만. 그러니까 얘를 반만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반은 자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를 받지 않고 장애를 받는 걸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아요. 장애를 받지 않고요. 그럼 뭐가 다를까? 홀로 발음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홀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모음과 함께 발음이 되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반모음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에다가 이렇게 요거 반모음 표시예요. 오나 우에다가 이렇게 반모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 제이라고 읽지 않고요. 이라고 읽습니다. 이. 그래서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얘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를 한번 나눠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모음 이라고 하는 애랑 아라고 하는 애가 합쳐진 거예요. 야. 빨리 발음하면은 어때요? 야가 되죠. 그리고 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와는 뭘까요? 와 같은 경우에 이가 나타나진 않겠죠? 오가 나타나겠죠. 반모음 오라고 하는 애랑 아라고 하는 애. 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모음이랑 단모음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걸 발음을 하고 단모음을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얘 발음하고 얘 발음해야 돼서 변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게 많아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두 번째는 혀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뭐냐면 이랑 을을 발음해보는 거예요. 이으 발음을 해보게 되면요. 이 혓바닥의 위치가 이는 한 요 정도, 그리고 으는 뒤로 조금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따로 발음하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연속해서 발음하면 느껴집니다. 이으 이렇게 뒤로 가는 건 느껴져요.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입천장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입천장 부분 앞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앞전자를 써서 전, 그리고 혀는 뭘까요? 설입니다. 전설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는 한자로 뭐죠? 후죠, 후자를 써서 뒤에 있는 거는 후설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얘네들을 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혀의 위치가 높은 거, 낮은 거, 맨 마지막 거, 중간 거, 낮은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걔네들을 제일 높은 거를 고모음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거를 중모음이라고 하고 마지막 거를 저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 중, 저. 뭐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아 발음을 해볼게요. 아 발음을 해보면요. 아 입이 요렇게 벌어져요. 왜 벌어지냐? 혀의 위치가 높을 때는 별로 안 벌려도 돼요. 근데 중간일 때는 좀 더 벌려야 되고요. 낮을 때는 더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은 거, 중간 거, 저모 요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애랑 애, 얘네들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개를 기른다, 개를 먹다. 조금 어려운데 얘네들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혀의 높낮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일상에서 구분하기 좀 어려우니까 잘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위, 우 얘네들 발음해볼 거예요. 우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면 발음할 때는 그냥 평평해요. 근데 우 발음할 때는 입술이 우 이렇게 동그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평평하다, 둥글다는 원자.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순자를 씁니다. 평순모, 원순모, 평순모, 원순모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어휘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내신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표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위, 제외, 해. 금붕어, 초가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각자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기비제외해 금붕어, 초가.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엔 무엇이냐면 이 위라고 하는 애랑 외라고 하는 애예요. 우리가 이 표를 잘 못 외웠어. 근데 위랑 외를 발음해서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나눠야 돼 라고 할 때 위, 왜?
변하네. 그러니까 이중모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를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위랑 외 같은 경우에는 변화한단 말이죠. 왜 변화하냐? 원래 위, 외 같은 경우에는 고정하고서 발음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상하죠. 그리고 불편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편리하게 발음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불편하지? 위랑 외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이야. 근데 단모음이긴 한데 이렇게 단모음처럼 발음하기 힘드니까 우리 이중모음처럼 발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모음이지 이중모음은 아니야. 헷갈릴 수 있지만 이중모음처럼 발음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모음이다. 이중모음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음까지 정리를 해봤고요.